경제학에 나오죠. 기회의 비용은 전쟁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라 사반세기, 그러니까 25년에 걸친 지중해 교두보 시리아를 잃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이 비용을 초래했다. 그 비용은 시리아였다. 그런데 일단 기회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점령이겠죠. 네네. 그런데 그 비용이 이 시리아를 내주는 반군을 내주는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침략의 총력전을 펼치면서 시리아를 좀 등한시한 거죠. 네. 시리아는 그 방치를 했는데 지중해를 진출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 곳입니다. 시리아가 그렇죠. 러시아에게. 네. 그것에는 구소련 시대 때부터 러시아의 그 해군 그리고 공군 기지가 있었던 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중해를 진출하시는 그 관문이었는데 특히 2015년에도 이 알 아사드 정권이 그 몰락 위기에 한번 몰렸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그 개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놨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리아를 방치를 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가 결국 그 반군에게 점령을 당했고 그 알 아사드만 지금 그 러시아로 망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 NIT 뉴욕타임즈에서는 푸틴이 시리아 수도 함락된 일요일에 원래는 킹메이커였는데 구경꾼으로 전락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그 주둔하고 있던 그 군용기 같은 것을 이제 빼버렸어요. 우크라이나를 이제 빼버리니까는 여기 이제 공백이 생겨서 결국 반군에게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것을 오늘 뉴욕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물고 물리는 중동전이 시리아 정부군의 전력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그것도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치열한 교전을 했죠. 그렇게 교전을 벌이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배후는 바로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그런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싸우느라 시리아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로 시리아 반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산만해진 틈, 앞서 이제 송평동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군용기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 미국 CNN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에 너무 치중했다. 네. 중동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마는 것 아니냐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그렇게 다 걸기한, 다시 말해 올인한 우크라이나에서도 엄청난 지금 인명 피해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전선에서 하루에 양쪽 합해서 한 1,000명씩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래도 러시아 쪽에 사망자가 더 많다. 사망자가 무려 19만 8천 명이고 부상자는 55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면 러시아의 사상자는 75만 명을 넘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좀 피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군인이 4만 3천 명이 전사를 했다. 그리고 부상자가 있는데 의료 지원을 37만 건을 했지만 이 37만 건이 전부 손실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다시 전장으로 내보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9월부터 따지면은 우크라이나 그 군보다 5배에서 6배 더 많은 병력을 손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을 전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명 손실을 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많은 인명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사실 좀 종전 분위기가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종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종전 직전에 원래 우리 6.25 때도 종전 직전에 총력전을 펼치잖아요. 고지전. 예, 고지전을 펼치죠. 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더 많은 5배나 6배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전방의 의료시설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아마 승패가 없이 끝날 것 같아요. 승패가 없이 끝났는데 서로 그렇죠. 상처만 막 입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상처가 더 크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도 잃고 인명 손실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서 정전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도 폭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이제 바닥을 치는 거, 경제가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러시아가 좀 개방 경제라기보다는 폐쇄 경제죠. 3년 넘은 우크라이나 침공전, 러시아에 쌓여가는 침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기준금리 21%. 네. 뭐 우리 기준금리가 3%대, 뭐 미국은 4%대 하는 거 21%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뭐냐면 대출받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고 있고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 의원께서 루블화 가치 말씀하셨죠. 루블화 가치가 1달러당 120루블 32개월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요. 이겨도 문제지만 져도 문제인데 승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명피해, 경제피해가 러시아에 많다.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포착된 러시아군 병사의 최후 모습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부상한 채 숨어있던 한 러시아 병사가 폭격용 우크라 드론에 발견됐는데 당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 상황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이 폭격용 드론이 잡았어요. 자, 지금 담배를 피는데 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담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저 병사를 공격합니다. 자,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드론 카메라에 잡힌 러시아 병사 결국 생애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숨졌다. 저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안타깝죠. 예, 이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지금 갈구하는 거 작은 평화 이런 것들도 지금 저기에서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저렇게 좀 그 담배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이잖아요. 본인이 발각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쏘지 말라는 거죠. 담배 한 대 필 때까지만. 그 담배를 피면서도 계속 쏠까봐 눈치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그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다가 지금 폭탄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런데 담배를 한 대도 다 피고 나서 다시 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폭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 돼 이런 거죠. 네, 두 번째는 안 된다 하고 폭탄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 담배 값에 보면은 경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문이 담배를 피우면 빨리 죽는다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 아주 살벌한 그 어떤 그림하고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빨리 죽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마 결혼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세계 최강의 예. 뭐 그런 국가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러시아군 병사가 도련에 딱 잡혔는데 러시아군 병사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 네, 그래서 네. 거기다가 물을 내려주잖아요. 아하. 물을 내려주고 그 우크라이나 병사를 살려서 생포합니다. 네. 그런 영상을 계속 보내는 것은 일종의 심리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의 참혹함, 우크라이나냐 러시아냐를 떠나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신형 무기를 공개했는데요. 로켓 드론으로 쓰이는 페클로라는 무기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Вже має підтверджене бойове застосування. Пекло. Давайте озвучимо. І це вже має підтверджене бойове застосування. 네, 우크라이나어로 지옥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페클로. 이 페클로는 미사일과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신무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른바 드론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이제 드론 기술을 가지고 물론 전 세계 최고의 드론 기술은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의 기술도 일부는 또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 미사일과 드론을 혼합한 신무기
페클로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페클로가 미사일과 드론을 혼합한 것인데 매우 빠르고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700km의 사거리, 오. 시속 700km, 빠르고 멀리 간다는 겁니다. 아, 시속이 700km면 엄청 빠른 거죠. 엄청납니다. 러시아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인데요. 전장, 날개 지금 화면도 보고 있습니다. 각 2m, 순항 미사일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항공 우주 기술이 적용됐다. 지금 러시아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페클로, 우크라이나어로는 지옥입니다. 네. 시속 700km로 날아가는 엄청난 미사일형 드론을 보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이요. 북한군을 대상으로 투항을 유도하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공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북한군이 투입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전해졌었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식별법을 그때 또 가르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러시아 군인 병사들이 북한말을 배워놓으라고 상당히 불평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데 예,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예요. 저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서 뭐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군에게 그러니까 한글로 어떻게 투항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투항 유도 프로그램은 원래 3년 전에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 명칭이 살고 싶어 프로젝트예요.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예, 나는 네. 살고 싶어. 당신 살고 싶지 않느냐? 살고 싶으면은 그 투항을 해라 이런 이야기고, 당신들이 모두가 다 싸우고 싶어서 여기 온 건 아니고, 뭐 명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투항을 하면은 우리가 살려줄 수 있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이곳에 살지 않더라도 제3국으로 망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구체적인 그 방향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어떻게 그러면 투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거 방법도 흰천을 이제 들고 지금 뿌린 전단지를 전체 엎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일이 설명을 했고, 살고 싶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때 러시아군에서 한 350명이 투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350명 투항을 했으니까는 만약에 여기서 북한군 중에서도 투항을 해서 혹시라도 타국 망명을 하는 그런 병사가 나오면은 그 병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도 또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 최인훈 선생의 소설 광장에도 보면 네. 그때 제3국으로 가겠다는 포로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리 6.25 때 제3국으로 많이 갔죠. 인도나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가고 싶은 인도로도 사람, 가고. 인도로 많이 예. 갔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보냈는데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네, 한국 미국이나. 온다 그러면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네. 뭐 적당한 제3세계 국가로 간다 그러면 동남아 쪽으로 간다 그러나 네네. 그러면은 좀 그 젊은 병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이게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부대에 합류한 북한군들이 원래 약속은 고기와 야채 충분히 준다 그랬는데 이게 식량 배급량이 충분치 않아서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러시아도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원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도둑질도 한다. 군 슈퍼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그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도둑질도 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 해외 파병되면은 좀 먹는 거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상당히 지금 파병 가서도 굶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어쨌든 해외에 나가면은 좀 다른 여건은 좋을 줄 알았는데 파병 가서도 굶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 배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현지에서 그 장군한 사람이 직접 거기 이제 좀 달래야 되잖아요. 그 전투를 하러 왔는데 밥은 좀 먹여라. 밥은 좀 먹여라 해서 예. 자기들 부대 러시아 군 부대에 있는 그 식량 같은 것을 그쪽으로 다시 옮겨주는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니들 거라도 좀 줘라. 애들이 그렇죠. 배고파서 나간다지 않냐. 배고파서 나간다지 않냐? 우리 대신 싸우러 왔는데, 우리 대신 싸우러 왔는데 좀 먹을 것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